오늘도 또 한 분의 소중한 인생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몸이 튼튼하다고 굳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상하게 몸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소화가 더디고 등이 뻐근하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이 아픈 순간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선생님, 제가 좀 더 일찍 왔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매년 우리나라에서 7,000명이 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등지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90%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40년 넘게 쌓아온 임상 경험 속에서 발견한 귀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이 보내는 5가지 은밀한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방법입니다. 이 신호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저는 올해 74세이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왔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도 자주 놓치는 췌장암 초기의 징후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소화 불량으로만 여기고 지나치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경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몸의 온도 변화입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묘하게 흐트러집니다. 특히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는데 얼굴과 목덜미에서는 갑작스러운 열기가 솟구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 4가지 신호와 함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낯선 진동감. 세 번째는 평생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혐오감. 네 번째는 땀 냄새의 기이한 변화. 다섯 번째는 무릎 관절의 뻣뻣함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을 단순한 경고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체온 균형의 붕괴. 대부분은 혈액순환 장애나 갱년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45년의 진료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췌장이 위험에 처하면 자율신경계가 교란되어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무너집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고 얼굴과 목은 화끈 달아오릅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주 이상 이어진다면 즉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온도 변화는 평범한 체온계로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온이지만 몸속 깊은 곳에선 이미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혈당과 소화 효소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이 고장이 나면 말초 혈관의 혈류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손발은 차가워지면서 중추신경은 체온을 끌어올리려 과도하게 반응해 상반신에 열이 쏠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 하며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0년 동안 진료해온 췌장 질환 환자 중 80% 이상이 이러한 미묘한 온도 불균형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은 다른 질병과 구별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데 바로 땀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도 얼굴과 목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손발의 차가움이 찜질이나 마사지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장이나 혈액순환 이상과 달리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호흡 곤란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손끝과 이마의 온도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더 심해지고 언제 줄어드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23시간 사이에 냉온의 차이가 극심해진다면 췌장의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와 호르몬이 혈관 조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잠자기 전 배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진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소화 과정으로 오해하시지만 제가 여러 환자분을 관찰한 결과 췌장에 이상이 시작되면 주변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특이한 떨림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은 대개 명치 아래 5cm 부근에서 느껴지고 누워서 조용히 있을 때 휴대폰 진동 같은 떨림이 1030초간 지속됩니다. 1에서 2분 뒤에 다시 반복되며 공복일 때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손으로 눌러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 장 운동이 줄어들 때 이 미묘한 진동이 더 확연히 느껴지는데 주 4회 이상,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방에서 편하게 누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두 손을 배 위에 올려 5분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진동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온도 불균형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평생 좋아했던 음식의 냄새를 갑자기 견디기 힘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0년 넘는 진료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식욕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각신경과 연결된 깊은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몸이 스스로 방어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은 본능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멀리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부감이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즉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방에서 밥과 국이 끓는 냄새만 맡아도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고 심하면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어지러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만 싫어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 김치, 심지어는 따뜻한 밥 냄새마저 역겨워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도 처음엔 삼겹살 냄새가 싫다고 하시더니 몇 주 후에는 매일 먹던 된장국 냄새에도 구토감을 느끼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냄새 거부감이 생기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2주 만에 3-4kg이 빠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편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췌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억지로 음식을 드시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이건 지금 내 상태에서 소화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냄새 거부감이 나타나면 이미 췌장의 기능이 50% 이상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와 식사 직전, 냄새에 민감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니 꼭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평소와 전혀 다른 땀의 냄새 변화입니다. 혹시 설마 땀 냄새 때문에 병을 의심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이 변화가 가장 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내 독소 배출 과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땀 성분이 달라져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운동을 하거나 더운 곳에 있지 않아도 지속되는 이 냄새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목 뒤쪽과 겨드랑이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와 며칠째 땀 냄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샤워를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도 몇 시간 지나면 같은 냄새가 반복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냄새는 본인의 코에는 익숙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요즘 냄새가 달라졌다고 말하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이런 냄새 변화가 나타난 후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개 혈당과 케톤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습니다. 혈당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케톤이 생성됩니다. 이 케톤이 땀을 통해 배출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침구류에도 냄새가 배어 나중에는 세탁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냄새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만약 2주 이상 이런 냄새가 계속되고 동시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온도 변화, 복부 진동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매일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언젠가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의 깊게 기록하고 관찰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 몇 분은 땀 냄새나 무릎이 뻣뻣한 것쯤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5년 동안 환자들의 작은 변화가 결국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무릎 관절에 느껴지는 이상한 경직감입니다. 이 증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조차 못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뻣뻣하면 관절염이나 노화 탓으로 돌리고 며칠 파스만 붙이면 낫겠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내 염증 물질이 온몸으로 퍼져 관절에도 미묘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저는 이재훈입니다. 76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평생 소화기 질환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게 찾아오셨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징후를 놓치고 결국 큰 병을 맞이하셨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영수 어르신은 평소 산책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관절염이 도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맑아도 증상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밤에도 무릎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7세 김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하셨는데 갑자기 양쪽 무릎이 동시에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는 느낌까지 함께 왔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파스만 붙였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지며 결국 병원에 오셨고 정밀 검사 끝에 초기 췌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무릎 경직감은 일반 관절염과 다릅니다. 관절염은 움직일 때 더 아프지만 췌장 관련 경직은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심합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무릎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 10분, 15분 이상 지속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 앉으려다가 다시 누워버릴 정도로 뻣뻣함이 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증상이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관절염은 한쪽이 더 심하거나 번갈아 나타나는데 췌장에서 염증 물질이 퍼질 때는 혈액을 타고 퍼지므로 양쪽이 비슷하게 경직됩니다. 무릎의 뻣뻣함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 감소, 소화불량, 음식 냄새 거부, 손발의 이상 체온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관절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혈액 검사와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재훈 박사가 너무 반복해서 말한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증상이 삶의 마지막 경계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병원에서 시행하는 췌장 검사들은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임상 경험으로 발전시킨 조기 발견 프로토콜은 훨씬 더 민감하고 정밀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검사에서는 CA19대9와 같은 종양 표지자만 확인하지만 이는 병이 커졌을 때에야 높아집니다. 저는 반드시 췌장 특이 효소, 엘라스타 J1, 키모트립신과 염증 지표, CRP, ESR를 함께 검사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초기 변화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정철수 어르신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일반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특수효소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이 보여 추가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1cm도 안 되는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조기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복부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췌장에 훨씬 가깝게 접근해 1mm의 작은 병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74세 이명희 할머니도 복부 초음파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초기 췌장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결국 큰 병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 매일 연구하고 더 나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핵심 정보는 10번을 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시경 초음파에서 아무 이상이 없던 분조차 특수 MRI, 정확히 말하면 조영제를 사용하는 MRCP 검사를 통해 조기에 미세한 낭종이나 협착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사는 79세 신명순 어르신은 내시경 초음파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MRCP 검사에서 2mm 크기의 작은 낭종이 발견되어 6개월마다 정밀 추적 관찰을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조기에 발견되면 단순한 생활 관리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재훈 박사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45년 동안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립한 췌장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수분 섭취의 시간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물을 일정하게 마시라고 생각하지만 췌장은 일정 리듬에 따라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아침 물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하루 물 섭취량의 40%를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마시면 췌장의 알칼리 환경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3세 최병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한 후 만성 소화불량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에 레몬물 500ml를 드신 습관이 췌장 효소 수치까지 개선시킨 것입니다. 반대로 밤 9시 이후에는 되도록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물을 많이 마시면 췌장이 쉬어야 할 때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되어 피로가 누적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특별한 복부 마사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명치에서 5cm 아래 지점을 손가락 4개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3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췌장 주변 혈류와 림프순환이 개선됩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6개월간 매일 실천한 뒤 오랫동안 괴롭히던 속쓰림과 복부 불편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적극 권하는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숨쉬기 패턴을 바꾸는 췌장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하루 2회, 식사 전후로 10회씩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은 췌장과 연결된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효소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실시하면 소화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이재훈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오늘만큼은 버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늘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진작 이런 걸 알려주셨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경고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손발의 온도 불균형, 복부 미세 진동, 음식 냄새 거부, 땀 냄새 변화, 무릎 관절 경직감.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중 췌장암 병력이 있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에 사는 78세 박정남 어르신은 이 5가지 신호를 미리 알고 계셨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무릎이 굳어가는 느낌이 오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으셨고 아주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관심이 목숨을 살리는 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재훈 박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박정남 어르신처럼 한 걸음 먼저 용기 내서 검사 받으신다면 건강은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손주들과 공원에 산책 나가 웃음소리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과 부지런함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혹시 이런 검사나 관찰이 귀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살피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줍니다.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오면서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조기에 알아채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들 중 1, 2기 초기에 발견한 분들은 무려 85% 이상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며 가족과 행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재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지난 일에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이상이라도 바로 기록하고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과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재훈이었습니다.